안녕하십니까. 세상 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진보연대 주재준 정책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정신없이 달리셨을 것 같은데 예. 지금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예. 이 광장 대선 연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정당들이 참여해서 예. 공동선언도 발표하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흐름이 지금 있는데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한번 좀 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필요한지,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5월 9일 날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 다 보셨겠지만 오마이 뉴스에서 또 뭐 생중계했는데 뷰수가 실시간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광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방증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5월 9일 날 야5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그다음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까지 야5당과 광장 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입니다. 시민연대. 약칭해서 이제 광장연대, 광장대선연대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네. 여기와 공동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예전에 야오당 원탁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야오당 원탁회의가 예. 더 확대된 거죠. 시민 쪽까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4월 15일 날 야5당이 2차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거든요. 결선 네. 투표제를 포함하여 개헌까지를 그다음에 뭐 원내 교독정책 기준 완화부터 포함한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것을 광장의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연합을 넘어서서 그렇죠. 시민사회세력까지 같이 광장에 사실은 이 연합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12월 3일 윤석열의 개헌과 내란의 지속 이후에 광장에서의 실질적인 모습이 그거였습니다. 네. 야오당이 같이 섰고 거기에 섰고. 광범위한 시민들이 함께 있었고 그렇죠. 어찌 보면 광장의 시민들 안에 야오당이 함께 있었죠. 특히 3월 8일 날 윤석열의 구속 취소 석방 이후에는 그 직후에는 광장 그러니까 광장에서 바로 그 비상행동 의장단들이 단식을 했고 네. 거기에 뭐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을 포함해서 다 동조 단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4월 4일 윤석열의 파면까지 공동 투쟁을 했는데 그때의 모습이에요. 그때의 모습입니다. 광장 시민과 이 5당. 뭐 저도 예전에 그 계엄이 1차 계엄이 실패한 뒤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이 야5당을 넘어서는 더 폭넓은 연대가 필요하다. 아주 넓은 차원의 국민전선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지금 평가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사실은 그 광장의 시민들이 불안해했었잖아요. 네, 특히 그렇습니다. 4월 4일 윤석열의 파면, 정치 파면 이후에도 또 대법원에서 이재명 죽이려고 파기환송심을 또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깜짝 놀랐죠. 그렇죠. 뭐 개헌부터 시작해서 윤석열의 구속 취소 그리고 대법원의 정치개혁까지 이 모든 일련이 시민들은 설마 했는데 계속 현실화됐다는 거죠. 그 현실화됐다는 것은 결국은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기득권 카르텔, 다시 말해서 검찰과 사법부와 지금 내란 내각과 그다음에 언론과 그다음 재계와 종교의 탈을 쓴 기독교 세력들이 철저하게 뭉쳐져 있었고 거기에 중심에는 미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득권 카르텔이 근 80년을 한국 사회를 지배해 왔었는데 그거를 쉽게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내란을 일으킨 주체가 바로 그들. 맞습니다. 뭐 우리가 일으켰다, 뭐 진압당한 게 아니고 그쪽이 일으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은 그야말로 우리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내란 중에 치러지는 대선. 내란 극우 세력과 전면전을 하는 대선이다. 이렇게 유전해야 되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가만히 살펴보면 그 뭐 영연백이 3,000개. 종이 뭐 상자, 관이 뭐 1,000개. 그거 아직도
진실이 안 드러났잖아요. 예, 위원장님 그 백도 있습니다. 영현백. 아니 예, 저는 종이 상자고. 김태현 선생님도 잘 알았을까? 저는 종이 상자 이 영현백. 하여튼 그런 것들의 진상이 밝혀지고 그들을 철저하게 제압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한테 또 면죄부를 주게 맞습니다. 되고 언제든지 우리한테 총뿌리를 돌릴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철저하게 내란의 청산이 필요하고 그 내란 청산의 종합은 그 시작은 결국 대선이다. 대선이죠. 그래서 야권 그리고 광장 힘을 모두 합쳐서 맞습니다. 연합 정치를 실현해야지만 그렇죠. 압도적 정권 교체가 가능하고 그 압도적 정권 교체가 가능했을 때만이 내란의 완전한 청산. 맞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 대개혁의 어떤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게 그 공동 선언의 가장 필요성이다 이런 거였습니다. 뭐 사실 대선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내란이 종식되는 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한국을 80년간 지배해온 이 거대한 기득권 세력이 이제 대선에 졌으니까 이제 우리 다 투항하고 착한 사람 될게 이럴 리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뒤집으려고 하고 뭐 발악을 할 겁니다. 한덕수하고 김문수하고 엎치락 뒤치락 했던 거 보세요. 그 뒤에는 정확히 윤석열이 있었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승리는 당연한 것이고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도 내란 세력과의 일전은 지속된다. 그렇죠. 따라서 연합 정치는 지속돼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이거를 이겨내야 되니까 저쪽이 맞습니다. 총단결해서 지금 내란을 지속하는데 이쪽이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조금씩 다르다고 조금씩 다른 행보를 하다 보면 결국은 내란 세력에 가장 좋은 판을 열어주는 거다라고 맞습니다.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말이에요. 이 비상행동이라는 그 조직이 있었지 않습니까? 퇴진까지 가는. 이 비상행동과 원탁회의가 같이 이렇게 선언을 하는 쪽은 아니고 또 새롭게 요거는 약간 좀 뭐 시청자분들한테 좀 그 약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비상행동이 하면 가장 좋죠. 윤석열 즉각퇴진 뭐 사회대기업 비상행동 그게 이제 약간 윤석열 파멸되고 나서는 내란 청산과 사회대기업 비상행동 그래서 약칭을 비상행동이라고 하는데 비상행동이 광장을 열어내고 여러 투쟁을 함께 했으니까 이 비상행동 내에서 이런 것을 하면 가장 좋은데 그런데 비상행동 내에 1,700여 개 단체가 있거든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를 계속 지속했었는데 대선과 관련된 특히 이제 정치 선거 방침과 관련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합의가 안 나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또 다른 방식으로 내란 청산과 사회 대격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비상행동 내에서는 정치 방침을 안 갖는 거로 했고요. 그래서 각각이 다른 정치연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광장 대성연대를 만들어서 광장을 이루었던 야후당과 함께 이것을 추진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연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다시 조직을 만들어서 이걸 실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연합 정치, 뭐 범국민적인 연합, 연대 연합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아까 했었고요. 사실 개혁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제 개혁이 과연 순탄하게 촉진될 수 있겠느냐. 혹시 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지금도 약간 그런 경향이 보이지만 우클릭을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내고 개혁이 제대로 정상궤도로 가게 하기 위해서도 연합 정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요거를 약간 좀 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두 가지 뭐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아니 어차피 대선에 이재명인데 굳이 진보 세력까지 다 힘을 합칠 필요 있냐? 우리는 진보 정당이 이제 소금의 역할을 계속 했으니까 1%의 이 소금이 이제 바닷물을 다 짜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수의 역할을 하면서 되려 그 민주당을 우클릭하는 민주당을 좌클릭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차피 어대명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럼 진짜 어대명이냐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보면 쉽지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아주 뭐 그냥 이거는 앉아서 그냥 뭔가 아니다. 그런 게 아니죠.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여론조사 보면 이제 뭐 도표로 보면은 뭐 한 40% 김문수 나오고 47%까지 지금 줄었어요. 여론조사에 보면. 그러니까 47% 39% 정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뭐 여기에 표로도 많이 이제 큰 차이가 아니죠. 물론 여론조사에 편차가 있지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은 이제 도표에 보여드릴 텐데 사실은 이제 진보 개혁 세력들이 당선될 때는요. 지지율이 매우 적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압도적 승리를 보였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이 됐을 때요. 41%뿐이 안 돼요. 네. 41%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역대 김대중 대통령은 심지어 당선될 때 한 34% 뿐이 안 됐어요. 33.8. 네, 33.8.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가장 많이 된 게 48.9. 네. 이런 정도 득표를 얻었거든요. 박빙의 승부로 했습니다. 그때는 DJP 연합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정몽준과 연합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정도로 보면 지금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 좀 올려주시면 좋을 텐데요. 이게 지금 이제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의 어떤 여론 지지율이 50% 넘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50% 돌파했다는 게 나오고 김문수의 지지율이 이제 29%? 한 3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준석이 한 7, 8% 먹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당층이 한 10에서 15%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김문수가 40%가 계속 안 돼? 그러면 언제든지 이준석과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벤트 효과 높이면서 중도층을 끌고 간다? 다시 박빙의 승부. 그리고 29, 30일이 사전투표거든요. 네. 사전투표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선거 전 한 일주일 동안은 이제 공표가 안 되니까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니까 깜깜이 선거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뭐 안전빵이다, 어대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살을 걸고 연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은 위험하다.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뭐 사실 뭐 3표를 더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하는데 그렇죠, 부족하다면서 그게 단지 엄살은 아니다.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안심해도 되니까 이제 뭐 저쪽에 맡겨놓고 그럼 큰일 난다. 우리는 뭐 우리 길을 가자 하는 것은 위험하다. 큰일 난다. 얘기시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안 되잖아요. 아슬아슬하게 됐다. 네, 아슬하게 박빙의 승부로 진짜 저 김문수가 40% 넘는다. 이러면요. 그다음에 내란 청산은 없습니다. 힘들죠. 매우 힘듭니다. 또 아스팔트 정강이 또 등장할 거고요. 그렇죠. 득세할 거고요.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거 잘 봤잖아요. 또 언론은 이재명 주기라고 그렇죠. 한두 개 꺼내겠어요. 걔네 뭐 켜켜이 쌓을 겁니다. 사법개혁 하기 전에 그들은 그 캐비넷으로 끝까지 저항할 거예요. 이번에 검찰뿐만 아니라 저희 판사들도 그렇죠. 다 드러나잖아요. 그게 뭐 일부 드러날 뿐 직위원회 일부가 드러날 뿐 사실은 전체적인 다 있다고 봐야죠. 그렇게 봐야 할 텐데 그래서 이 보수 극우 내란 극우 세력의 카르텔이 저항이 극심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점들을 보면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되게 필요하고 그런 힘으로 결국은 우클릭하는 조금씩 우클릭하는 거 맞죠. 그런데 그거를 밖에서 볼 수만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욕한다고 되는 것도 그렇죠.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주권자의 힘으로 좌클릭 시키는 게 또 우리의 몫이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연대연합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내란을 진압하고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대연합이 꼭 필요하다.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무대 위로 올랐을 때다. 이런 맞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응원석에 우리가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네. 무대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고 정치 집단, 특히 이제 민주당과 이제 올라가고 민주당과 구구 세력대 올라가고 거기서 싸움을 지켜보는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 쉽게 하면 이제 국회의원들 뽑아서 그렇죠. 너희들 알아서 잘해. 우리는 이제 생업에 종사할게. 뭐 이런 흐름이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주권자 시민들이 주권을 생각하려면 응원석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주권자 시민들이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또 윤석열을 파면시킬 때 누가 시켰냐? 주권자 시민들이 했거든요. 그렇죠. 앞장서서 그들이 하셨잖아요. 네. 12월 3일 날 그 계엄군의 총칼을 막았던 것도 국민들이죠. 한남동에서 윤석열을 체포시킨 것도 만든 것도 남태령에서 농민들이 남태령을 넘었던 것도 다 노동자 농민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함께하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주권자 시민들이 더 이상 박수치는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 직접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려면 무대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제가 한국진보연대 계속 있었지만 저희들이 2016년 17년 그 백남기 농민투쟁과 박근혜 그렇죠. 박근혜 탄핵 투쟁을 이어가면서 결국은 촛불 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저희가 사실은 이제 무대 위로 올라가지 않고 응원석에 있었거든요. 알아서 좀 해라. 좀 잘하겠지. 촛불 정부라고 자임하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개혁은 실패하고 불평등은 심화됐고 그 사이에 윤석열이 등장하면서 윤석열의 등장에 어떤 밑불을 작용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있는 성찰을 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적인 개입 전략,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그리고 야권이 모두 다 힘을 합쳐야 된다. 헌정수호 세력들의 연합 정치와 이를 통한 직접 정치 실현, 주권자 시민들의 행동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결론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박근혜를 탄핵하고 쉽게 하면 제도 정치권, 제도권 정치에 맡겼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볼 때 첫째는 그 당시에 국민들의 수준이 지금보다는 좀 낮았다. 그렇죠. 그러면서 상징을 거듭하면서 이제 이제 깨우친 거지. 그때만 해도 우리가 할 일은 탄핵해서 박근혜 끌어내리는 거지. 이제 나머지는 정치권이 살 일이야. 하면 되겠다. 그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국민들이. 맞습니다. 근데 그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사실은 화도 났지만 성숙해졌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안 되는구나. 맡기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관여를 해야 되겠구나. 주인으로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그때에 비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수준은 올라왔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박근혜를 탄핵한 이후의 결전은 뭐 그야말로 적폐청산을 내걸긴 했지만 지금과 같은 한국 기득권 세력과의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전면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죽기 살기의 전면전이잖아요. 어느 쪽이 이기느냐. 지난번 대선을 박근혜 퇴진할 때 보면 박근혜 파면되고 나서 사실은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죠. 자한당이 거의 반분됐어요. 네, 그렇죠.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이다 거의 반분이 됐어요. 그리고 거의 이탈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파면에 참여했던 사람, 탄핵에 참여했던 보수도 234석이나 됐어요. 그렇습니다. 살았었죠. 압도적으로 이쪽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제압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세운 건 맞아요.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실패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새 정부를 감시하고 응원도 해야 됩니다. 지지하고 응원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견제도 하고 질책도 하고 한마디로 이제 장외자 말씀하신 대로 응원석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무대 위로 올라가서 같이 해야 된다. 실천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연대의 틀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 만들어 놓고 이거를 없애는 게 아니고
대선 이후까지 계속 가져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어떤 개헌 얘기가 이제 나오겠지만 맞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쪽에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개헌을 꼭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판사들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 공동 합의문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좀 권하고요. 거기에 네. 보면 사실은 민주당은 이제 집권 전략이잖아요. 민주당은 반드시 집권해야 되는데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하려면 야권이 필요했던 그리고 광장의 또 네. 예, 후광도 필요했던 겁니다. 광장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했던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요. 비상행동의 어떤 대표자들과 작년 12월 13일. 그러니까 탄핵되기 바로 전날. 우리가 갔었는데 자꾸 하신 이제 조성우 대표님께서 그 문재인의 실패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 그것부터 얘기해야 된다 시민들한테. 왜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광장의 연합 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로 12월 14일 날 영상에 보시면 했어요. 네, 그 얘기 합니다. 했어요. 네, 했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때도 제가 보니까 개혁의 의지가 있었다 없었던 거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런데 관료들이 엄청 힘이 세더라는 거예요. 하려고 그러니까. 네. 관료들의 저항. 관료들이 누구예요? 이 사회를 지배했던 기득권 까르텔이잖아요. 기득권이죠. 그 사람들의 저항하니까 그리고 광장의 힘은 빠져있고. 빠져있고. 네. 그러니까 못했죠. 자기 혼자 개혁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더라. 그러니 지금은 광장의 힘을 빼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광장은 지속적으로 내란 청산과 사회대 개혁을 요구하시고 저희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실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지금도 그게 답이라고.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는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실제로 사회 대개혁 적폐 청산 내란의 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적극적인 의지를 지금 투영하고 있다고. 네. 사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을 개혁했다는 건 이제 다 인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개혁은 결국 당원들이 당의 주인이 되게끔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하면서 개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수박을 청산하고 이재명 정당으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 경험을 아마 정권을 잡았을 때도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 뭐 그런 기대 있죠. 그러니 경기도 도정에서도 그랬고. 그렇죠. 그러니 광장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할 거고요. 맞습니다. 이때 이 연합 정치력을 뒷받침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지성원 응원을 하고 또 다른 편으로는 잘못했을 때 견인하고 질책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런 점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집권 전략이고 뭐 진보당 뭐 소수 정당으로서는 이게 교두보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하면서 여기는 집권을 하고 여기는 뭐 소수 정당이 제안했던 정책을 반영하면서 그리고 뭐 정책 과제뿐만 아니라 개헌 같은 것도 반영하는 거죠. 이런 것을 강제하면서 사회대개혁, 적폐청산,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 때 어떤 교두보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도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지금 20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15석으로 내려보세요. 그러면 조국혁신당과 저 진보당이 함께 연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원내교섭단체가 되잖아요. 힘이 엄청 막강해집니다. 그럼 원내교섭단체가 되면요. 그러면은 국회에는 3개의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있고 여기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하는 원내교섭단체가 있고 국민의힘이 있는 거예요. 국민은 안 돼. 없애야죠. 해체시켜야죠. 두 개. 그렇게 돼야지만 사실은 개헌도 적극적으로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정책 얘기했는데 정책 중에 이번에 잘 들어간 게 이제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내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시는 거. 내란 특검은 진상조사 해야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이 찾아 들어가요. 어저께 MBC 뉴스 딱 나오니까 그 비아폰으로 윤석열이 다 추영호하고 나경원한테 연락을 했더만요. 했습니다. 그럼 걔네는 계엄을 하는 것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안 간 거고. 그렇죠.
그 내란 정당이에요. 추경호가 예. 뺀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정당이잖아요. 내란 정당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체시켜야죠. 해체해야죠. 그렇습니다. 위헌정당 심판해야 돼요.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거를 만드는 게 누구냐면 반헌법 행위 특별조사입니다. 네, 네. 이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반민특위 같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근본적으로 얘네들 샅샅이 털어내면 네. 결국 거기서 그런 게 나올 거고 분명히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의혹이 뭐 네. 차고 넘치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봐서 위헌심판 제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한덕수가 끝까지 마지막에 그 이왕규를 포함해서 재판관 예, 험재 재판관 2명 꽂으려고 했던 거는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이게 두려웠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누가 하냐? 거리에서 내란 정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힘을 주었을 때 가능한 거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힘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개헌으로 나가는. 그렇죠. 위헌심판 제청이 받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걔네가 지금 108석인데 걔네 의원석을 다 잃게 돼요. 그리고 이제 불가리가 돼야죠. 그러면은 다시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선거하면 108석이 되겠어요? 안 되죠. 100석 이하로 무조건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개헌이 엄청나게 속도를 붙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혁도 그렇고.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누구냐? 결국은 압도적인 정권 교체 그리고 연합 정치 그리고 광장의 힘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자, 그래요. 어쨌든 그런 점에서도 이번에 이 뭐랄까요 연대 연합을 실현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공동소문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뭐 휴지 조각되는 거 아니야 또. 뭐 과거에도 그랬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뒤통수 또 맞으면 어쩌냐.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저는 뭐 아니다 예전에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 무대 위로 올라가자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또 되돌이표가 돼서 또 역사의 진보나 민주주의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지 않게끔 그리고 나아가게끔 역진 방지 조약을 딱 걸면서 시민들이 나설 때 많이 이게 휴지 조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평론하듯이 이거 휴지 조각되면 어때? 휴지 조각이 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휴지 조각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과학적인 전략 전술을 쌓으면서 함께 투쟁할 때 실제로 대한민국은 나아지는 거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그 주체는 누구냐? 저는 무엇보다 주권자 시민에게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의 수준이 매우 높아져서 저는 국민들은 이번에 내란 사태를 겪고 이걸 내란 과정 그리고 또 대선 과정을 겪고 그다음에 또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할 때 집에 안 갈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국민들이 직접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려고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와 열망 직접 주권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틀도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야당 5야당의 틀은 부족해요. 더 큰 틀이 필요하고 연대 연합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국민정선 같은 거가 맞습니다. 되겠죠. 그것을 국민정선 같은 게 되겠죠. 이번에 만든 이걸 더 강구하게 발전시켜서 대선 이후에 그런 거로 만들고 국민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면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소수정당도 다당 정치가 달 수 있도록 하고 자기 입장을 들어 그러고 내년 지자체에서는 개헌과 함께 압도적인 진보 세력 진출 이런 것을 가져와야 된다. 맞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 만들어진 이 공동선언문. 공동선언문. 요거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많은 지지를 해주시고 또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